일본 그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이거 아니면 이거일 겁니다. 오늘은 후자, 에도 시대에 꼽힌 예술, 우키요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키요에는 에도 시대에 탄생한 일본 고유의 미술 양식입니다. 한자로는 뜰, 부, 세상 세자를 써서 우키요라고 읽는데요. 우키요란 떠다니는 세상이라 직역할 수 있습니다. 뜻은 변하기 쉽고 덧없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을 주제로 한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부키 배우, 기생과 유녀, 후지산 등 주변에 보이는 자연, 그리고 남녀 간의 연애나 정사를 묘사한 춘화 등을 주제로 여러가지 그림이 많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목판 인쇄를 이용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덕분에 저렴한 가격에 서민들도 즐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팝컬처라는 장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술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점에서 우키요에는 시대를 앞선 일본식 팝아트였다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키요에의 특징이라고 부를 만한 점은 당시 동양의 주류 예술로서 무릉도원 같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그리는 산소화 등과는 다르게 에도 시대의 서민들의 모습을 주제로 한 작품이 다수 창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현실의 유녀를 그린 미인도나 춘화의 인간의 욕정과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이 작품은 우타마로의 테포라는 작품인데요. 당시 최하급 유녀를 테포조로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 작품은 창부를 그린 그림인데요. 에로틱한 표정에 가슴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 품이 있거나 고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다음 작품은 에이잔의 춘하인데요. 남성의 성기가 비현실적으로 크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를 남근 숭배 사상과 관련 짓는 학자도 있지만 단지 욕정의 발현을 묘사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작품에서 보듯 인간의 성적인 모습을 미화하지 않고 오히려 성적인 부분을 강조한 점에 우키요에의 자유분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양 미술에서는 기독교적 금욕 사상이 지배적이었기에 여성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거나 욕정을 담아 표현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서양의 예술가들은 비너스나 헤라 같은 신화 속 존재를 그리는 것으로 여성의 신체를 그리곤 했지만 표정에서 보이듯 감정이 없는 인간 외의 존재로 묘사되었고 몸매도 비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운 몸매로 그려 현실을 표현하는 누드와는 다른 고전적인 예술이었습니다. 우키요에는 금기를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어쩌면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는 현실을 그리고자 한 점에서 후에 근대 미술의 선구자였던 인상파들에게 크게 영감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평화와 경제 성장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고 막으련 에도 막부 시대는 오랜 전란이 끝나고 200년간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였고 현대에도 이어지는 수많은 문화가 탄생하였습니다. 우키요에도 이 중 하나였죠. 태평천하에서 상업과 공업은 번성했습니다. 영주의 성 아래에 형성된 주오카마치를 중심으로 상업과 장인의 공업 등이 번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전역에서 수많은 상품들이 오사카에 집중되었고 오사카의 주오카마치는 천하의 부엌이라 불릴 만큼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오사카의 상인들은 산업공상의 질서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신분이었지만 실질적 권력인 돈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들보다도 강한 영향력을 지닌 세력으로 성장하였죠. 이들은 조카마치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초혼인이라 불렸으며 근대 유럽의 부르주아와 같이 귀족은 아니지만 실력을 갖춘 계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상인의 도시 오사카에서 돈이 많아진 초혼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전통 연극인 가부키가 성행했고 소설 같은 문학도 향유되었습니다. 오사카의 문화는 에도로 수출되었고 에도에서는 가부키 내용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이 유행하였습니다. 당시 사파를 그리던 미술가 히시카와 모로노부는 사파 외에도 직접 그린 그림도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리는 그림은 비쌀 수밖에 없었고 그의 작품은
무사와 공과 같은 상류층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히시카와 모로노부는 목판을 깎아 그림을 대량 생산해내는 방식으로 그림의 가격을 낮췄고 에도 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히시카와 모로노부의 목판화가 우키요에의 시초라고 여겨지며 그는 지금도 우키요에의 조상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키요에는 당시까지 일본 미술의 주류였던 토사파와 가노파와는 달리 저급한 물건으로 취급되며 상류층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본 예술계에서는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추나가 많았던 탓에 윗사람들에게는 음란하고 풍속을 해친다고 여겨졌고 1722년엔 막부에서 추나를 금지시킵니다. 하지만 우키요의 작가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아부나에, 즉 법령에 저촉되지 않지만 간당간당한 위험한 그림을 그리며 추나와 우키요에를 이어나갔습니다. 1800년대부터는 서양의 화법들이 전래되며 원근법, 색채, 음향 등을 활용한 작품들이 탄생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호쿠사이의 카나가와 앞바다의 파도입니다. 특히 파도의 푸른색은 프러시안 블루라는 인공 안료를 이용하였는데요. 이 점에서 일본이 세국 중이었지만 서양 기술과 문물 도입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1800년대 상업의 번성과 기술의 발전으로 화려한 색상과 일본의 생활상을 담은 우키요에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당시에 우동 한 그릇 가격에 그림 한 장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에도시대의 발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우키요에와 춘하는 많은 서민의 생활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다 쓴 춘하 같은 경우엔 우리가 신문지를 사용하듯 물건을 포장하는 데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일본 최대 수출품이었던 도자기를 이 우키요에와 사용하고 버린 춘하들로 포장되어 유럽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그림들은 유럽에 대단한 소크를 일으켰고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후에 파리에서 활동한 예술상인 하야시 타다와사라는 인물 덕분에 우키요에는 더더욱 인기를 얻고 자포니즘이라 불릴 만큼 사회현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쇄국을 끝내고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메이지 시대, 서양의 고전주의적인 예술 사상도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성의 신체 노출을 외설적이다고 치부하게 되고 결국 1872년 춘하를 비롯한 나체 그림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본인들은 서양의 기준에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우키요에, 특히 춘하와 나체가 그려진 생활상을 저질스럽고 비예술적이라고 치부하기 시작했고 춘하의 존재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예술계도 개국과 함께 서양의 미술이 주류가 되기 시작했고 우키요에는 역사의 그늘에 가려지고 맙니다. 에도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이자 현대에도 일본스러움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우키요에, 우키요에가 일본의 미의식을 대표하는 장르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역사와 영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폭의 그림을 통해 시대의 발전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키요에의 대표 작가와 작품, 주제들을 둘러보고 인상파 작가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넓고 얕은 일본 이야기 빗금무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